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별이라는 게 생성되는 것부터 먼저 배울 건데요. 별은 어떻게 생성되었을까요? 별은요, 성운에서부터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성운. 성운이라는 것은 이제 우주에 떠 있는 이제 구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운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가스 구름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겠어요? 수소하고 헬륨, 얘네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도 각각이 다 질량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게 됩니다. 중력 수축.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질량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가 잡아당기면서 이제 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뭉치게 됩니다. 뭉치게 되면은 이제 둥글게 되게 되는 것이고요. 중력에 의해서 중심부에서는요,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한 거를 중력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넓은 영역에 있던 입자들이 한 곳에 다 모이기 때문에 얘네들이요,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슬슬 이제 빛이 나겠죠?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내부 압력, 이렇게 불러요. 내부 압력. 자,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내부 압력보다는 중력이 더 우세합니다. 중력이 더 우세해요.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수축하는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빛이 슬슬 나게 되는 것,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시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별이라고 하는 거에 바로 전 단계가 원시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부 압력보다 중력이 커가지고 계속 조금 압축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중력에 의해서 얘네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계속 압박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중력은 여전히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중심부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온도가 약 천만 켈빈 이상이 되게 되면은요, 아주 이제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냐면은 수소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수소핵융합. 요게 이제 뭐냐면은요,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으로 이제 합성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수소 핵융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빅뱅 초기에 수소 원자핵, 그리고 수소 원자핵하고 중성자하고 합쳐져 가지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좀 수억 년이 지난 후에 별이 만들어질 때도 요번에는 수소가 헬륨으로 만들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어렵겠지만 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 질량이 감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질량 결손,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근데 질량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량 결손된 것에 빛의 속도를 보통 이제 C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만큼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요것이 이제 별에 내뿜는 에너지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내부 압력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중력이라고 한다면은 바깥쪽으로 내뿜는 거를 내부 압력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은 드디어 이 내부 압력과 중력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별은 작아지지 않고요.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별의 크기가 일정해지게 돼요. 별의 크기 일정. 그러면서 이제 활활 타오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별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그때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 단계에 이르른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 이제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별 누구? 태양 있죠, 그렇죠? 태양이라는 별이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태양 중심에서 끊임없이 수소들이 합쳐가지고 헬륨 원자핵이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태양 중심부는 한 1400만 켈빈 이상의 온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보는 밤하늘에 흔히 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주기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요, 끊임없이 이제 수소가 이제 연소가 되는 거예요. 수소가 계속 헬륨으로 되는데, 뭐 수소가 무한정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요, 별도요, 이제 일생을 마무리할 때가 옵니다. 그랬을 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어떤 식으로 일생을 마무리하냐면, 일단은 중심부에 수소들이 이제 헬륨으로 이제 많이 이제 변환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곽층에 수소는 일부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심부에 이렇게 헬륨만 가득 차게 되면은요, 여기서 더 이상 수소가 없잖아요. 여기 중심부에는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중력이 우세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중심부는요, 더 중력에 의해서 수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외부에 있는 수소가 또 온도가 올라가서 바깥에, 이 헬륨 바로 바깥에 있는 외곽층에 있는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이쪽에서 내부 압력이 또 발생하게 되면서 별의 크기가 커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요,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수십억 년 후에 우리 태양도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헬륨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이 되잖아요. 1억 켈빈, 많이 뜨거워요, 그쵸? 이렇게 되면은 헬륨도 지들끼리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은 원자 번호가 더 큰 원소가 만들어져요. 탄소라든지 산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심부에 탄소가 생기게 되고요. 바로 바깥층에는 헬륨, 그리고 그 바깥층에는 수소가 생기는 이런 구조의 이제 중심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곽층은 계속 가열돼가지고 팽창을 해서 점점 커지게 되죠. 여기까지도 현재 적색 거성 단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형태의 별이 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중심부에는 탄소만 많이 남게 되는 것이고요. 이 탄소가 남게 되면은 또 여기 헬륨이 없으니까 헬륨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그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되고 내부 압력이 없잖아요. 그럼 바깥쪽으로 내뿜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또 수축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탄소까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요. 얘네들은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왜냐면은 조금 온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열된 외곽층은 계속 팽창하다가 결국에는 우주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 날아가게 되고, 중심부는 탄소 성분만 남은 핵이 남게 되죠.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깥쪽에 있는 여기 이제 가스 구름들, 얘네들은 다시 다른 성운에 들어가게 되면서 다른 별의 재료가 되게 되는 거고요. 중심부에 남은 이 탄소 성분만 남은 중심부 부분은 혼자 외로운 하얀색 외성이 돼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백색 외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생을 마무리하게 돼요. 뭐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식다가 뭐 흑색 외성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우리 수준에서는 여기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력 수축을 하다가 온도가 높아지면은 주계열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하다가 결국에는 수소 이제 다 떨어지면은 중심부에 헬륨만 남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외곽층이 팽창하는 적색 거성 형태가 되고,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은 탄소까지만 핵융합 반응을 한다. 그 다음에 행성상 성운, 그리고 백색의 성 상태로 별의 일생을 조용히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원자 번호 몇 번? 6번 또는 8번 산소까지, 탄소나 산소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뭐 이 우주 상에는 뭐 태양과 비슷한 별만 있는 건 아닙니다. 태양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큰 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태양보다 질량이 한 10배 정도 이상 큰 별의 진화에 대해서까지만 좀 배우게 되는데요.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정도 크다. 그럼 애초에 성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거예요. 그러면서 비슷해요. 원시열 단계를 거치고 주기열성 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더 크면은요,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가 훨씬 큽니다. 그러면은 핵융합 반응을 훨씬 더 빠르게 해가지고요, 주기열성 단계에서 머무는 시간이 조금 적어요. 그 말은 즉슨 수명이 조금 적다라는 거예요. 수명이 좀 적어요. 빨리빨리 태우니까요. 그리고 얘도 이제 거성 단계를 거치는데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크면은 조금 다른 거성 형태를 띠게 됩니다. 아까 비슷해요. 헬륨이 가득 차고 헬륨이 중력 수축에서 온도가 올라가고 또 헬륨 핵융합 반응. 그래서 탄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탄소가 또 온도가 올라가면서 질량이 좀 많으면은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탄소가 뭐 규소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규소가 철까지 되는 그러한 핵융합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부에는 이제 철이 존재를 하고 외곽층에는 이제 규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헬륨, 그 다음에 수소. 이게 이제 별의 중심부의 모양이거든요. 별의 중심부의 모양이 양파 껍질처럼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서 별의 크기도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초거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초거성, 적색거성보다 더 큰 거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철이라고 하는 것이요, 원자핵 중에서 제일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잠깐만 좀 그려보시면은요, 여기가 에너지 축이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원자 번호라고 치면은 수엘립의 붕탄질산 플래너가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철이 26번이거든요. 그런데 에너지가 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철보다 원자 번호가 작은 놈들은요, 철이 되면서, 즉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철에서부터 더 큰 원자핵으로 합성이 일어나려면은 거꾸로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별이 이런 단계까지 만들어진 다음에 중심부에 철이 가득 차게 되면은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된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여기에 이제 철이 있어요. 철이 있는데 뭐 양성자, 중성자 디글디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철까지 완성이 되면은 여기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에 의해서 압축이 될 텐데, 압축이 되다가 여기에 있는 그 양성자들이요, 전자들을 포획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좀 굉장히 불안한 정세를 이루게 되고 외곽층에 있던 물질들이 순간적으로 중심부로 빨려 들어오게 돼요. 여기서 핵융합을 해서 내부 압력이 있어야지 팽창하려는 힘이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외곽층에 있던 것들이 순간적으로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빨려 들어왔다가 되튀겠죠. 빨려 들어왔다 갈 데 없잖아요. 되튀겠죠. 그러면서 충격파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충격파에 의해서 이 별 전체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급격하게 별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순간적으로 다가왔다가 급격하게 되튀면서 전체 온도가 올라가면은요, 여기에 있는 연암은 다른 원소들이 순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면서 별 자체가 뻥 하고 터져 버려요.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초신성 폭발. 방금 제가 좀 굉장히 얘기를 좀 길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고1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잘 좀 어려우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초고성 단계에서 철까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요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수축하다가 뻥 하고 터진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냥 뻥 터지는 거예요. 이 다음에는요, 뻥 터지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철보다 원자 번호가 더 큰 원소들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 납이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금이라든지 하는, 얘가 26번인데 26번보다 큰 원자 번호의 원소들이 생성됩니다.
우라늄이 한 92번 정도 되고요. 여기까지 많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00번대 이상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원소들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적당히 크게 되면은 나머지 이 중심액에 있는 물질들이 붕괴 과정을 일으켜서 중성자만 남는 중성자별이라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물질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물질이 많아가지고 얘네들이 그냥 계속 중력에 의해서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얘네들이 한 점에 모여버릴 수도 있어요. 중력이 아주 강력해서요, 빛까지 빨아들이는 우주의 시커먼 구멍,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요 정도까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좀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시면은 초고성 단계 다음에 별이 터진다. 그리고 초신성 폭발, 터지는 걸 이제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큰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빅뱅 초기에는 수소와 헬륨 얘네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만들어졌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들은 그 이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결론,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